드디어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여 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와, 엄청나죠? 자, 매년 3월 중순이 되면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12월 결산법인의 주주 동향이라는 분석 자료를 발표하는데, 그 자료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흥미로운 결과물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자료의 메인 헤드라인에는 자, 전년도 말에 상장 주식 주주 현황 수가 나와 있는데요. 자, 거의 2021년 12월 말 기준 1,4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로 개인 투자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 수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질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나온 이 자료를 보고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충격일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다 보면요, 와, 이런 관점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결산법인 상장 법인의 주식 소유자 현황이라고 해서 매년 3월 중순 발표가 되고요. 자, 오늘 3월 17일 오늘 아침에 예탁결제원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 자료를 보니 자, 작년 연말 기준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의 수는요 1,384만 명. 1,384만. 엄청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법인도 주주로서 들어가긴 하지만 전체 1%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거의 99% 이상이 개인이기 때문에 자, 1,384만 명 중 거의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거 엄청난 수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수를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급증한 부분도 있고 재작년에도 급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늘었느냐, 그 자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당시만 하더라도 개인의 그 주주수, 개인 주주수는 500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식 투자 인구가 늘었다고 하지만 뭐 아주 먼 옛날에 비해서 늘었다고는 하지만 예상외로 과거에는 적었어요. 하지만 202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동학개미 운동. 동학개미 운동 속에 거의 뭐 400만 이상이 2017년 대비해서 늘어났고 2019년 대비해서는 30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919만 명이 2020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국내 주식 투자자 수로 기록이 됩니다. 와, 이거 엄청난 수죠. 자, 그리고 작년 연초에 개인 투자자분들 엄청난 주식시장 증권사로의 행진, 뭐 엄청난 계좌 수가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결과 개인 주주 수는 1,384만 명, 거의 1,400만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이거 뭐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수의 개인 투자자 증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수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쇼킹, 충격, 이거 좀 유치한 용어긴 하지만 쇼킹, 충격 저는 받았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쇼킹하고 충격적이었느냐, 이 자료에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년 그 12월 결산법인의 주식 소유자 현황 예탁권 자료가 나오게 되면 매년 이 자료를 누적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중에 무엇이 있냐면요, 이런 것을 분석을 또 해봤어요. 뭐냐면 한 종목에서 세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의 비율, 그리고 6종목 이상 투자한 투자자의 비율, 요거를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6종목 이상 투자한 투자자의 비율이 59%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 종목에서 세 종목. 이거는 거의 몰빵 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몰빵 투자한 투자자의 비율은 56.7%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불과 2010년 후반,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요. 개인 투자자의 집중 투자 비율은 거의 70%였어요. 10분 중 붙잡아 놓고 어디 투자하세요? 그러면 정말 극소수의 투자하신 분들이 10분 중에 7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절반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고요. 이에 반해서 6종목 이상 투자한 투자자의 비율이 과거에는 10%대 1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했던 것이 이제는 10명 중에 3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인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이 크게 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기 때문이죠. 과거 선배 개미들은 한두 종목 몰빵 투자해서 인생의 쇼부를 보겠다라고 하셨다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모든 자산, 가사를 탕진하고 주식시장을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개인 투자자는 과거와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 크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더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젊은 투자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2020년 동학개미 운동 때부터 노골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파란색 막대가 2021년, 그리고 주황색 막대가 2020년에 연령별 주식 소유자 수 증감 추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중년 이상도 뭐 크게 늘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MZ세대와 그리고 20대 미만이면 거의 대부분 미성년자이신 분들이 많죠. 만 10세 분들 죄송합니다. 미성년자인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증가율이 어마어마해요. 작년에 30대 투자자의 증가율은 57.6%, 그 전해인 2020년에는 69%. 와, 이거 엄청납니다. 중년들도 증가한 것이 크긴 합니다만, MZ세대와 그리고 젊은 투자자의 증가는 폭발적이에요. 특히 20대 같은 경우 2020년에 180% 증가, 작년에 90% 증가. 그리고 20세 미만,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 177%, 2020년 증가, 그리고 21년에는 139% 주식 투자 인구수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냐? 지금 화면상의 오른쪽 기성세대들이 20대, 30대일 때 그렇게 투자를 안 했어요. 그냥 하고 즐기고 조금 돈 생기면 써버리고 이런 분위기였지만 죄송합니다. 저도 중년이니까 얘기해도 되지 뭐. 자, 20, 30대 현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 부분에서 보이고요. 그리고 20세 미만 이 투자자 인구가 급증했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2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느라 바쁘잖아요. 중장년 부모님들이 미성년자 분들에 대한 재테크 관심이 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입니다. 2세대 이상, 그러니까 중장년 이상 세대분들 같은 경우 젊었을 때 재테크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던 분이 태반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은 그 길을 걷지 않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통계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요, 이 부분도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뭐냐면요, 예탁원 보도자료에는 있진 않습니다만, 1인당 투자 금액 추정치, 요거는 제가 따로 추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체 시장 시가총액을 감안해서 앞서서 우리 표 볼 때,
연령별 소유자 수와 그리고 주식 수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감안해서 1인당 투자 금액을 제가 따로 추산을 해보고 그리고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2020년 요 부분을 봐주세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이때 투자자 늘었잖아요. 1인당 투자 금액이 크게 감소했어요. 이에 반해서 중장년층은 이상은 2020년에 1인당 투자 금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본다면 원래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때가 기회야라는 학습 효과와 함께 증액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젊은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신규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1인당 투자 금액이 낮아졌던 것으로 2021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021년 보시게 되면요. 다 낮아졌죠. 다 낮아졌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다 1인당 평균 투자 금액은 낮아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신규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거의 2020년 대비해서 50% 가까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증가입니다. 자, 엄청난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요 새로 들어온 투자자분들의 투자 금액이 평균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신규 갭이에요. 주식 투자 평생 처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할 때 몇 억씩 들고 합니까? 아니죠. 일단 맛보기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작아요. 100만 원, 많아야 1000만 원. 그렇죠.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소액일 가능성이 높겠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세뱃돈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 연령층에 걸쳐서 1인당 평균 금액이 감소했다. 즉 소액 투자자가 작년에 크게 늘었다라는 점을 이 자료에서 시사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분석해서 추정한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눈에 띄는 현상 중에 하나는 여성 투자자의 비율이 급증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저의 증시 토크 텍스트 캡처본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캡처를 했습니다. 표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힘이 딸려. 자, 한번 핵심 포인트만 봐주세요. 2019년에는 여성 투자자의 인구 비율이 39.4%였습니다. 장기 시계열로 보게 되면요. 2010년대까지 2007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30%에서 40% 요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2019년에 39.4였어요.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 동학개미 운동 과정에서 여성 투자자의 비율이 늘어나며 2020년에는 42.7%로 껑충 뛰었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작년 47%로 여성 투자자의 비율이 급증합니다. 47%다 그러면요. 이제는 남자 여자 대결 구도로 가면 안 되겠다. 어쨌거나 전체 인구의 여성분들 투자자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비율뿐만 아니고요. 전체 투자 인구가 늘었다 보니 절대수로도 늘었죠. 2019년엔 241만 명의 여성분, 2020년엔 388만 명의 여성분이었지만 2021년에는 646만 명의 여성 투자자분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이거 과장을 섞으면은 거의 3배 가까이. 3배는 안 되지만 좀 과장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제가 4반세기 가까이 주식시장에 있어 왔습니다만, 자, 남자 투자자분들하고요, 여자 투자자분들의 투자 성향을 보면요, 자, 남자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좋게 얘기해서 공격적, 나쁘게 얘기하면 앞뒤 안 보고 투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내지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예,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건 뭐 개인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과거 개인 투자자분들의 역사 중에 상당수는 남성 투자자, 아빠 투자자가 예, 집 말아먹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죠. 엄마 주식 투자자가 집 말아먹었다는 얘기는 극히 드뭅니다. 예, 극히 드물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극히 드물어요. 자, 이 이야기는 주식 투자 인구에서 여성 투자자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 한국 증시 전반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젊은 투자자 늘었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뭐 주식 투자자 인구 전체 수도 늘었고, 그리고 분산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여성 투자자분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예, 진실입니다. 아마 증시토크 여기까지 보신 분들 아마 무릎을 탁 치시면서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특히나 분산 투자와 안정적인 투자 방식, 과거처럼 묻지도 않고 묻지마 투자하신 분들 없어요.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분이라고 하더라도 묻는 경우가 예, 몇 번은 묻고 투자를 하죠. 본인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예, 옛날하고 완전히 틀려요. 종목 하나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종목 어디서 친구한테 얻어가지고 투자하신 분들 과거에 비해서 크게 줄었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크게 줄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소액 투자자예요. 소액 투자자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해서 기간 조정이 오래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을 고점에 들어왔는데 난생 처음 이런 하락을 겪은 거잖아요. 난생 처음 주식 투자했는데 난생 처음 조정장을 겪었어. 내 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야. 예. 이런 거 몇 번 겪어야지 되긴 합니다만 처음 그런 일을 겪으시면 포기하고 주식시장에서 도망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자칫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반복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죠. 자, 과거에 비해서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해지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 꾸준히 뭐 처음엔 소액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적립하고 증액하면서 투자 이어간다면요. 오히려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노우볼. 주식 투자는 눈사람 만드는 거야. 어우, 베리굿 멋진 말이네. 이렇게 나도 이렇게 굴려가지고 복리의 효과와 함께 엄청난 부자가 돼야지 라고 하시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이 스노우볼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는 땅땅이 묻힌 다음에 눈을 뭉친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살을 덧대잖아요. 근데 이런 덧대는 거 없이 요만큼 진짜 요만한 예, 눈덩이 하나로 계속 굴려지면 이제 뭐 눈이 불긴 하지만 중간에 툭 꺼져버리면 처음부터 다시죠. 그런데 여기다가 계속 살을 붙이다 보면은 생각보다 더 빨리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과하게 증액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착착착. 어느 정도 커진 다음에는 뭐 중간에 뭐 눈덩이가 살짝 흠결이 간다 하더라도 파이가 커져 있기 때문에 다시 예, 눈사람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이어가시다 보면요.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예, 본인의 투자 성과와 함께 장기적인 부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부를 증가시키는 예, 길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2021년 주식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의 달라진 모습,
이거는 오늘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긴 영상 속에 제가 그 모습을 하나하나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그 달라진 모습과 함께 이 고비 이겨내고 또 수익률 크게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동학개미 화이팅! 감사합니다.